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제 목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덧 달력은 2025년의 한가운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하루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 버려서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제대로 갖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준비하고 집안일 챙기고 병원도 다녀와야 하고 자식들, 손주들 챙기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가버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취미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리디스커버 조이. 퍼가턴 하비즈포 시니어즈인 2025. 쉽게 말하면 잊고 지냈던 취미를 다시 발견해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되찾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젊었을 때 즐겨 그리던 그림, 아침마다 듣던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르던 춤, 혹은 작은 텃밭에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던 설렘. 이런 게 다 우리의 취미였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보석 같은 순간들이었죠. 그런데 살다 보니, 바쁘다 보니, 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둘 내려놓게 된 취미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취미는 심장의 박동을 다시 느끼게 하고 마음을 젊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시니어분들이 취미를 가지면 치매 예방, 우울증 감소,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몸을 쓰는 취미는 근육과 균형 감각을 지켜주고 손을 쓰는 활동은 뇌의 여러 부분을 활성화해서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시 꺼내야 할 잊혀진 취미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그림, 음악, 글쓰기, 그리고 가드닝까지 다양한 분야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듣다 보면 나도 저거 예전에 했었는데 하고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다시 행복을 발견하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시 꺼내야 할 잊혀진 취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마음에 콕 박히는 것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날일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로 가득 칠하던 공책 기억나시나요? 혹은 젊은 시절 풍경화를 따라 그려보며 마음이 차분해졌던 순간 말이에요. 사실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붓을 드는 순간 내 마음이 색을 입고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수채화 키트나 색연필 세트도 저렴하게 나와 있죠. 유튜브에는 무료 강의 영상도 많고 온라인으로 함께 그리는 시니어 클래스도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시간을 내도 내 마음은 이미 작은 화가가 되어 있답니다. 음악은 영혼의 언어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기타를 치거나 하모니카를 불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셨던 기억? 음악은 우리가 어떤 악기를 다뤘든 혹은 단순히 흥얼거렸든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호흡이 깊어지고 뇌의 산소 공급이 활발해져서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블로그, SNS에 글을 많이 올리죠. 그런데 사실 글쓰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 어릴 적 추억, 손주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글은 시간이 지나면 나만의 보물이자 기록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짧은 에세이를 쓰는 모임이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해요. 몇 줄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참 파랗네, 마치 젊은 날처럼. 이런 문장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고 삶이 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잊혀진 취미는 바로 가드닝, 즉 정원 가꾸기입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싹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시간. 이건 단순한 원예 활동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기쁨입니다. 손주와 함께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도 덩달아 건강해집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흙을 만지는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베란다 한켠 작은 화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 공간은 이미 작은 정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그림, 음악, 글쓰기, 가드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이 중에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살아나고 있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아, 나도 저거 해봤었는데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그림, 음악, 글쓰기, 가드닝 같은 전통적인 취미를 살펴봤죠. 그런데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취미의 세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을 위한 새로운 취미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은 젊은 사람들만 쓰는 거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듣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디지털 취미가 시니어들의 삶을 채워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온라인 미술 교실에 참여해서 실시간으로 강사와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줌줌이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세계 친구들과 함께 노래도 할 수 있죠. 내가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데 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요즘은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게다가 손주들이 다 알려주잖아요. 할머니, 그냥 여기 눌러요 하면서요. 또 하나의 트렌드는 소모임 활동입니다. 큰 모임에서 정식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동네 단위의 소규모 모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걷기 운동을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눈다든가 이런 활동은 취미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소모임이 외로움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고립감이라고 하죠. 취미를 통해 함께 웃고 떠들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게임도 시니어 취미 트렌드 중 하나예요. 단순히 손자들과 함께하는 오락이 아니라 두뇌 활동을 돕는 퍼즐 게임, 기억력 향상에 좋은 퀴즈 게임 등이 인기랍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6070대 시니어들이 모여 e스포츠 대회를 연다고 하더군요. 게임을 통해 손주들과 세대를 넘나들며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아주 멋진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의 또 다른 트렌드는 여행과 체험형 취미입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이나 멀리 떠나는 걸 큰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국내 소도시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그 지역 문화를 배우는 취미가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주에 가서 한옥마을을 돌아보고 직접 한지 공예를 체험한다든지 강원도 작은 마을에 가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장 담그기 체험을 하는 시기죠. 취미가 단순한 활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한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2025년의 취미는 단순히 혼자서 즐기는 것을 넘어 디지털과 사람, 경험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떠오르신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취미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곁에서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연들이에요. 먼저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머니는 젊으셨을 때 늘 바느질을 즐기셨습니다. 밤마다 조용히 앉아 바늘과 실을 움직이시던 그 모습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바빠지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바느질은 손에서 멀어졌어요. 이제 눈도 침침하고 손이 떨려서 바느질은 못해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작년에 제가 작은 자수 키트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꽃 모양이 새겨진 도안에 색실을 맞춰 넣는 간단한 거였죠. 어머니는 처음엔 나 못해 하시더니 며칠 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하루가 금방 간다. 그때 알았습니다. 잊고 지냈던 취미는 다시 시작하는 순간 우리 삶의 기쁨을 되살리는 열쇠가 된다는 걸요. 다음은 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늘 작은 하모니카를 품고 다니셨습니다.
시골 마을을 걸어가며 고향의 봄을 불던 그 소리 아직도 제 귀에 선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하모니카는 책장 위 먼지만 쌓여갔죠.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다시 하모니카를 입에 대셨습니다. 처음엔 숨이 가쁘고 음이 틀렸지만 곧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손주는 눈이 반짝였고 아버지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취미는 이렇게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 하던 취미가 문득 떠올라서 다시 시작해 본 적.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마음이 설레었던 기억. 만약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젊었을 때를 했는데 다시 해보고 싶다. 요즘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는데 하루가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취미라는 선물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늘 새로운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잊고 있던 소중한 것을 다시 꺼내는 일에서 빛이 납니다. 올해 2025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우리가 잊고 지냈던 취미,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기쁨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지 않으셨나요? 사실 행복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는 작은 화분, 밤마다 펼쳐보는 낡은 노트, 손에 익숙한 기타줄의 울림.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빛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취미는 단순히 나만의 즐거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면 세대가 이어지고 친구와 함께 즐기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서 다시 젊음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고 싶은 취미는 무엇인가요? 혹시 예전엔 즐겼지만 지금은 멀리한 것, 혹은 늘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응원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저분은 이런 걸 다시 시작했구나. 나도 용기 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끈이거든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걷는 동행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진행자 멘트.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빛나기를, 그리고 잊고 지냈던 그 취미가 다시 여러분의 곁에서 미소 짓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